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혹시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를 낙찰받고요. 법원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고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신청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무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를 소개하겠습니다. 2014 타경 832가 되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되겠는데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되겠는데,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이 5개가 있습니다. 홍성지원이 있고, 논산지원이 있고, 천안지원이 있고, 공주지원이 있고, 서산지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 매각기일은 2014년 8월 25일입니다. 매각기일이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되겠죠. 소재지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87의 7번지가 되겠습니다. 87의 7번지. 앞에 있는 번지수를 뭐라고 하죠? 본번이라고 하죠. 본번. 뒤에 있는 번지수를 부번이라고 하고요. 다시를 의라고 합니다. 87에 7이 되겠고요. 자,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 토지, 농지 전체가 되겠고요. 거기 사건 접수는 2014년 1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사건 접수 아시죠? 사건 접수는 2014년 1월 13일입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고요. 소유자는 서씨가 되겠고, 채무자도 서씨가 되겠고, 채권자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채무자와 지금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입찰 방법은 기입찰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2,940만 6천 원. 지금 이 천안지원은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씩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70%니까 지금 최저가입니다. 최저가가 2,058만 4천 원이니까요. 여기에 10%죠.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니까 200만원 단위니까 206만원 되겠습니다.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니까 원래 205만 8,400원인데 반올림해서 206만원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실까요? 1차에 2014년 7월 21일 날 2,940만 6천 원인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요. 2차 매각기일이 2014년 8월 25일인데 최저가가 2,058만 4천 원인데 낙찰이 되었죠. 네, 8월 25일 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매각기일 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2,400만 2,400만 2천 원이 낙찰됐어요. 낙찰률은 81.62%가 되겠고요. 자, 입찰자가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사시는 이성희 씨가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200만 원인데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자격이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격이 2,040만 2천 원. 여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빼야 되겠죠. 매수 신청 보증금이
6만 원이니까 빼보세요. 95만 8천 원. 그러니까 최고가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뺀 금액을 이상으로 써야 2등이 되는데, 역시 2등은 입찰가가 2,200만 원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관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 하시겠습니까? 하게 되면 보증금을 주지 않고요, 차순위 신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각기일은 8월 25일이었습니까? 매각 허가 결정은 일주일 만에 떨어지니까 언제입니까? 9월 1일이 매각 허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금 지급기한이라고 나오죠. 2014년 10월 1일입니다. 2014년 10월 1일 날, 이날이 대금을 지급을 기하는 날인데, 법원에서요, 낙찰이 되게 되면 여러분한테,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법원에서 특별 송달로 옵니다.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이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오면은 10월 1일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희 씨는 대금 납부 언제 했습니까? 2014년 9월 18일 날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9월 18일 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등기를 안 해도 일반 부동산은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이 되는데, 법원의 경매물건은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은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 기일이 언제입니까? 2014년 10월 29일 날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 사건은 배당이 종결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배당이 종결되면 이 경매계에 있던 모든 서류는 법원에 있는 보존계로 이관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 현황입니다. 감정원은 경일 감정에서 평가했죠. 이렇게 사건 접수가 2014년 1월 13일이었는데 감정은 1개월 이내 평가하니까 2014년 2월 14일 날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루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1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은 토지가 되겠고, 향산리 87의 7번지, 토지 이용 계획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그리고 여기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개라든가 소, 돼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당시 2014년도에는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지금은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 되겠고요. 면적은 1014제곱미터가 되겠고, 그 당시 감정사가 감정한 게 1제곱미터당 29,000원에 평가해서 2,940만 6천원이 감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4년 1월 1일 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2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382만 9천원이었고요. 2019년 1월 1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해 보니까 1,014제곱미터인데 500원 올랐네요. 24,000원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있는 농지들은 그렇게 개별 공시지가가 잘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2,433만 6천원이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농지 면적에 건물을 질 수 있는 면적은 20%까지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었어요. 전답과수원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대가 돼야 돼요. 대.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형질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농지를 변경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입니다. 이걸 넣어야 납부해야 지목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취득으로 의제해서 지목이 변경되어서 가격이 증가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지구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 지역입니다. 가축 분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 당시에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은요,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로 법원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뭘 끊어주느냐? 매각기일 날 영수증 끊어주겠죠. 돈 냈다는 영수증. 그죠? 입찰보증금, 매수신청 보증금 냈다는 영수증 하고요. 농지를 낙찰받았다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확인증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받자마자 바로 어디에 가느냐? 농지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야 됩니다. 농지법 제8조 나왔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28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이 나오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이 농업진흥지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한마디로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농지가 전답이 말이죠. 경작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경작정리가 잘 되어 있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필요가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 나오지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용수원을 확보한다. 농사 지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또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을 어귀에, 시골에 가면 마을 그 입구, 마을 어귀에 있는 농지들은 농업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마을에 좀 떨어져 가지고 경작정리가 잘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산시에 있는 이 답은 원래는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가 있는 것은요,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 농업
진흥구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농지에 대한 현황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다정마을 북측 방향에 소지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경지 정리 답과 농가주택, 마을 주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다. 본권까지는 중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국도변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버스 정류소가 소지한다.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은 답으로 사용 중이다. 그리고 폭 2, 3m 이내의 포장된 롱로길에 접해 있다. 롱로라고 하는 건 논두렁, 밭두렁을 롱로라고 하지요. 롱도 또는 롱로가 있습니다. 맹지가 아닙니다. 롱로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4년 3월 31일. 임대차 정보는 뭐고요? 기타 참고. 목적물 이해 관계인 부재로 임대차 관계는 조사는 할 수 없었다. 등기부 볼까요? 토지 등기부. 1번. 소유권 이전이죠. 1963년 3월 18일 날 서씨가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번 보니까 2011년 8월 18일 날 가압류가 됐습니다. 가압류.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압류한 채권자가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본압류를 한 거죠. 본압류 이행을 목적으로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가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밑에 있는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소멸시키니까 여러분이 이거 낙찰받은 분들은 2건을 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보증금은 몰수당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농지법 치고 들어가시면 농지법 법률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시행규칙의 별지 사무서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다운받으셔서 아니면 시구 읍면에 가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식을 공무원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 볼까요? 오른쪽에 보니까 처리기간은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4일인데요. 4일인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이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작성하게 되는데 오늘 낙찰받은 게 지금 101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농지 취득자 신청인 성명. 자, 이 법원에서 경매를 낙찰받은 신청인 이름 쓰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세 번째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쓰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는 핸드폰 쓰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니까 취득자의 구분이 나오죠. 취득자의 구분이 나오는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업인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아니면 농사를 안 짓는데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낙찰받았다.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신규 영농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을 낙찰받았을 때는 주말 체험 영농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인이 낙찰받으면 법인에다 동그라미 하니까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처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낙찰받은 거니까 신규 영농에다가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재지 아산시하고 시에다 동그라미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지번은 87-7이 되겠고요. 지목은 답이 되겠죠.
지목은 답이 되겠고요. 면적은 1014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에 보니까 농지 구분인데 아까 농업진흥지역이었어요.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어디에 체크하면 돼요? 농업진흥구역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안 나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거기 마지막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거의 불가능한 땅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계농지라고 한다. 한계농지.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한계농지. 자, 그 다음에 취득원인 11번. 취득원인은 법원에서 낙찰받은 거니까 경락이 되겠고, 일반 매매한 사람들은 매매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경락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이냐 주말 체험 영농이냐.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경영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주말 체험 영농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2호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발급을 신청합니다. 날짜는 쓰시고 농지취득자 낙찰받은 분 이름 쓰시고 도장 안 찍고 서명 날인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것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낙찰받으면 농업 경영 계획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1번 소재지 나왔죠? 주셨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번의 지번은 87의 7, 지목은 답, 면적은 1014제곱미터. 영농 거리는 여러분 집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천안에 있는 사람이 뭐 받았으니까 아산시까지 얼마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받았다면 뭐 농지 소재지까지 100km면 100k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0km는 40km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째 주 재배 예정 장목 뭘 합니까? 여기는 뭐예요? 답이니까 벼가 되겠죠. 벼농사.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이었다면 이제 밭농사니까 뭐 여러 가지, 그죠? 농산물이니까 여러 가지 쓰면 되겠습니다. 영농 착수 시기는 보통 이제 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뭐 2015년 봄이니까 한 3월 정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봄에 영농 착수 시기. 그 다음에 8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 경영 능력. 거기 2칸 나왔죠. 취득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 경력, 향후 영농 여부가 나왔는데 칸이 2칸 나왔으니까 한 칸은 본인 쓰시고요. 본인의 인적사항 쓰시고, 아니면 배우자, 취득자와 관계, 본인 쓰고 밑에는 배우자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취득 농지의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 자기 노동력이 나왔죠. 일부 고용. 원래 농업인은 자기가 50%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작용이 되겠는데요. 거기다 자기 노동력 70%. 자기 노동력 70%. 일부 고용 30%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 노동력에다가 100% 해도 되겠죠. 그 다음 10번 농업기계 장비의 보유 현황. 기계 장비명 지금 보유한 게 없어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장비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없으니까 보유 현황에는 쓰지 마시고 보유 계획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기계 장비명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농사 짓는 거니까 삽, 괭이,
토미,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요즘은요, 이런 거 안 사고 빌려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기계 장비명에다가 뭐 삽, 괭이, 뭐 호미 등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그 지역에 알고 계시는 연고자가 있다면 쓰시면 되겠고요. 관계는 지인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날짜 쓰시고 제출인 여러분 이름 쓰시고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